안녕하세요. 단드로잉입니다. 반갑습니다. 긴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비는 또 계속 내리고 있네요. 가을에는 오색 찬란한 색의 계절이다 보니 오랜만에 수채 드로잉을 하려고 합니다. 길 모퉁이의 가을 풍경이에요. 하얀 벽과 파란 하늘, 그리고 붉은 빛과 무게감 있는 그린빛에 나무의 조화를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함께 그려볼까요? 오늘은 사쿠라 블루펜 03으로 펜 스케치를 할 거예요. 전에 자주 사용하던 코픽 블루와는 색의 차이가 있습니다. 코픽 블루는 코발트 색이었다면 사쿠라의 블루는 밝고 화사한 세룰린에 가깝습니다. 가을 풍경을 그린다면 보통 브라운 펜으로 많이 그리게 되는데 오늘은 블루 펜으로 개성 있게 골라봤습니다. 붉은 빛의 단풍과 파란 하늘과의 어울림이 한층 감각적인 느낌을 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펜 선택이 어떤 신선한 감각의 그림을 만들어 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작은 시도가 여러분의 감각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될지 몰라요. 가끔 꽤 감각적인 그림들을 보게 됩니다. 내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림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림들. 그런 그림 보면서 재밌네 하고 그냥 지나치면 괜찮은데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 그림은 왜 이렇게 빡빡하고 답답할까? 나도 좀 저렇게 자유롭게 마구 그려보면 어떨까? 마구. 나는 못할 거야. 잘 그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형태도 흐트러뜨리고 색도 아무거나 칠하듯이 저런 색을 칠하게 되겠어. 어림없어. 라고 대개는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려야 잘 그리는 사람이 되는 걸까? 얼마나 연습을 해야 저 정도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하게 되시죠. 잘 그린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기예요. 시도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번 튀는 색으로 펜 드로잉을 해보시기도 하고 반대색을 과감히 대치시켜도 보세요. 오늘 드로잉 어떤 느낌으로 살아나게 될까 무척 궁금해집니다. 만약 파란 펜이 없으시면 어느 집에나 있을 법한 파란 볼펜은 있으실 거예요. 쉽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파란 볼펜 또는 초록 볼펜으로 그려보세요. 펜 스케치는 수채 드로잉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기로 합니다. 수채 드로잉 시작입니다. 사용하는 색은 파트별로 한꺼번에 올려드릴 거예요. 우선 단풍색 파트부터 올려드립니다. 색표를 보는 방법은 올려드리는 색을 모두 한꺼번에 섞었다는 건 아니고요. 단계별로 색을 조금씩 비중을 다르게 해서 섞거나 더 추가해서 색을 섞으라는 의미입니다. 참고하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수채 드로잉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세요? 당연히 가장 어려운 것이 물 조절이실 거예요. 첫째, 어느 정도 말랐을 때 덧칠을 해야 하는지. 둘째, 붓에 물을 어느 만큼 머금게 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그림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단풍의 첫 단계로 버밀리언의 옐로우 팁을 몇 개 칠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 색을 칠하고 두 번째 색을 칠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별로 많이 번지지 않아요. 여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붓에 물이 적습니다.
많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 내가 칠한 진짜 색이 뭔지를 알기 어려워요. 물이 많으면 뭉쳐져서 색이 진해 보이기 때문이죠. 둘째, 마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하는데 보통 못 기다리고 마르기 전에 다른 색을 위에 덧칠하면 두 가지 색이 모두 섞여버리게 되죠. 즉, 살짝 번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잘 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붓에 물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묻었을 때는 휴지로 닦아내거나 붓의 물기를 덜어내서 해야 하는 거죠. 어려우시죠? 그냥 붓에 물을 많이 묻히지 말자,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항상 옆에는 붓의 물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는 타월이나 휴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수채화는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맞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쉽게 일러스트 스타일의 어반 스케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짝의 물감과 살짝의 물느낌으로 그리는 스타일이요. 어떤 스타일이든 모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수채 드로잉을 하고 싶어진다면 좀 더 정통 수채화가 아니라 어반 스케치다운 수채 드로잉을 하고 싶다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펜 드로잉의 실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반 스케치는 정통 회화의 장르가 아니잖아요. 멋스러운 일상의 스케치입니다. 어반 스케치를 할 때 수채화에서 너무 깊은 고민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감을 얹든 마카를 얹든 색연필을 얹든 배경으로 보여지는 펜 드로잉의 선의 느낌이 그림의 느낌을 좌우하게 됩니다. 어반 스케치를 좀 더 멋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펜선의 멋스러움이 매우 중요해진다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채 드로잉이고 가을 그림이다 보니까 오래전에 그 천재는 가을을 어떻게 그렸을까 함께 감상하면 좋겠습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 그는 프랑스의 위대한 화가입니다. 1814년 노르망디의 작은 마을 그리쉬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그림의 배경이 되는 농촌은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녹아든 소재였죠. 주로 농촌과 노동자들의 삶을 그렸습니다. 그는 농부의 삶에서 노동의 진정성을 깨달으며 노동의 숭고함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려 노력하였습니다. 초반에는 그의 그림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어둡고 과장되었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점차 사람들은 그의 그림에서 진정성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사실주의이며 바르비종파라고 하는데, 바르비종은 그가 정착하여 그린 숲속의 작은 마을 이름입니다. 그의 작품은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요. 전원 풍경, 누드화를 그리기도 하였지만 주로 풍경화와 농부들을 그렸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였어요. 땅을 일구는 농부들의 삶 속에서 나는 가장 위대한 예술을 발견하였다 라고요. 톨스토이가 안나 까레니나의 레빈을 통해 농부의 노동의 숭고함을 말하려 한 것이 떠오릅니다. 천재들의 작품은 우리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일인으로서 농부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그 진정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은 이런 작품들이 아니고는 어찌 깨우쳐질까 싶습니다. 그래서 천재와 친해져야 하며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살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만든 작품 영상 중에서 뒷부분에 달빛 속 양우리라는 작품은 한참을 넋놓고 바라보게 한 작품입니다.
어둡고 컴컴한 그의 작품에는 정말이지 울리는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얼마나 미쳐야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걸까 싶죠. 일상 속에서 부리는 나의 짜증과 억측들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릇이 있다고 하는데 나의 그릇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점점 커지는 요술 그릇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밀레 이야기를 하다가 저의 감상 이야기로 변하게 되었네요. 저는 밀레의 작품에 대해 경탄만 하고 있었지 뭐 아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의 작품이 왜 나의 감정을 건드리고 나를 자극해 왔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아무튼 오늘이라도 밀레의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밀레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느낀 그 느낌의 길모퉁이로 표현되길 바라며 계속 그려갑니다. 이제 하늘을 그릴 텐데요. 이번에 하늘은 좀 다르게 표현할 겁니다. 우선 먼저 칠한 색이 번지지 않도록 충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늘을 칠할 부분에 맹물을 칠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때도 물을 너무 흥건하게 칠해서 먼저 색이 번져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죠. 파란 하늘색을 칠하는데요. 이번에 하늘은 사각진 테두리를 가진 하늘이 아니라 둥그스름하게 나무를 감싼 듯한 하늘을 그릴 거예요. 하늘이 나무와 별개로 강조되는 그림이 아니라 나무의 배경으로 무겁지 않게 칠해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스킬이 필요한데요. 하늘색을 칠해준 후에 부채붓이나 요즘 미침붓이라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물감을 칠하지 않고 물만 살짝 묻힌 상태의 붓으로 주변을 부드럽게 만져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단아한 테두리 처리가 되어서 어색하지 않게 됩니다. 단 완전히 마르기 전에 하셔야 되고요. 감각적인 그림이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도전과 우연이 분명히 있습니다. 늘상 사용하던 지극히 안정적인 조화를 깨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검정 펜에서 파란 펜으로 혹은 깨끗한 선에서 지저분한 선으로 많은 재료들을 사는 데에 집중하지 말고 모두 사용해 보는 것으로 한 번도 같이 사용해 보지 않은 재료의 섞임으로 해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을 잊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가세요. 모든 채색, 어반 드로잉에는 펜의 선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과 수채 드로잉에서는 두 가지의 물 조절이 관건이며 천재들을 자주 만나며 살아가는 것까지 그림 그리는 우리에게 모두 소중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림자 표현은 간단하게 인디고 한 가지 색으로 하였습니다. 그림자 안에도 음영의 표현을 넣어본다면 훨씬 그림에 생동감이 생기게 될 겁니다. 앞으로 남은 작업은 나무의 어두운 부분의 채색입니다. 나무의 음영을 표현하기 위한 거죠. 진한 톤을 칠해주는 과정을 관찰해 주세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것 있으시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 메일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을비가 오늘도 온종일 오네요. 화려한 빛의 가을과 대비되는 잿빛 가을도 그리고 싶어집니다.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